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화 회로 실무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1학년 때 배운 전기회로 관련해서 이론들을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뮬레이션 약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선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전압원, 전류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전원장치, 그리고 페이지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RLC 회로를 우리가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해석한 내용을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선 전기에너지원, 전압원, 전류원 시작하겠습니다. 전압원 전류원이라는 거는 순전히 이제 가상적인 그 소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에너지원을, 그러니까 전원장치죠. 전기에너지원을 외부 회로에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리고 전압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런 전류의 흐름과 전압 발생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오음의 법칙 다 알고 있죠? 자, 오음의 법칙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전류가 저항에 흐르면은 저항 양단에 전압차가 생긴다. 이거는 그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 우리 등식의 성질 알죠? 그죠?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면은 그 등식의 진리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원래 같은 놈은 같게 되고 원래 틀린 놈은 틀려요. 그죠? 등식의 성질이에요. 고수학적인 너무 자명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양변을 R로 나눠요.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요 식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왼쪽에 했던 것처럼 오른쪽이 원인이고 왼쪽이 결과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 아래 저항 양단에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은 그 저항에 전류 I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식을 보면은 전류가 원인이고 요식을 보면은 전압이 원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틀려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전류나 전압이 어느 하나가 다른 물리적 양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그 자체로 저항이 있으면은 저항이 있고 전원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은 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오음의 법칙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그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결과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원인이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리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둘 다 맞다. 둘 다가 우리 편의대로 우리가 임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죠? 그 에너지원을 이제 외부 회로에 부하죠. 연결하면은 전류의 흐름과 전압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전류를 시키던 전류의 흐름이 전압을 발생시키던 여러분들이 이미 표현한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순전히 평행의 문제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어떨 때는 전압원으로 생각하면
해야 편할 때는 전화번호로 생각을 하면 되고, 전류원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때는 전류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죠. 기본적인 소자예요. 에너지 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DC 볼테지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극성을 표시해주고, AC 볼테지는 AC 전압은 이렇게 우리 교류 표시 있죠. 이렇게 물결 무늬로 해서 파형 사인파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DC 전류원은 직류 전류원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 표시를 해주고, AC 전류원은 이렇게 DC 전압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다 그냥 뭐 써주던가 이렇게 해요. 물론 이런 심볼들이 다 이제 통일된 거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보거나 할 때 약간 다른 기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상적인 전압원은 말 그대로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 환경, 그러니까 외부 회로죠. 외부 회로 부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발생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원의 내부 저항, 그죠? 일반적으로는 임피던스, 그죠? 임피던스가 항상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의 단자 전압이 외부 회로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은 이런 식으로 요 양끝 단자에서 단자에서 저항을 측정했을 때 저항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실제 전압원은 이렇지 않죠. 그죠? 실제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제 전압원은 이상적인 전압원과 내부 저항의 직렬 회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직류 전원 장치는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전압원이나 전류원 사실 그 전원 장치에만 쓰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트랜지스터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전압원 또는 전류원을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RLC는 수동 소자. 그래서 능동 소자라는 얘기는 전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능동 소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은 이렇게 전압이 항상 일정해요. 그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전류는. 자, 우리 좀 전에 오음의 법칙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부하 저항이 정해지면은 당연히 I도 정해지겠죠? 그죠? 요 세 변수 중에서 두 개가 정해지면은 나머지 하나는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원에서는 이 전압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겠죠? 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I와 R은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은 부하가 되고 전류는 요 부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거는 무조건 일정하니까, 그죠? 부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류예요. 마찬가지로 전류원은 전류를 발생시키는 소자예요. 가상의 소자.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은 마찬가지로 외부 회로 부하죠. 부하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흘려지는 전류가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부하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든 간에 부하로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부 임피던스, 내부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무한대가 되어야 손실이 없어요. 왜? 무한대가 아니면은 이상적인 전류원이 아니면은 내부 저항이 있어요. 그죠? 이쪽에서 봤을 때. 그죠? 저항이 있으면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류원에서 단자 전류가 부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이상 전류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즉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전류원은 외부 회로로, 그러니까 부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류를 유지를 해줘요. 그죠?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압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압은 여기 일정해요. 그죠? 일정해요. 그래서 전압은 외부 회로, 외부 그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 전화번에서는, 실제 전화번은 어떻게 모델링이 되죠? 이상적인 전화번과 내부 저항, 내부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로 모델링이 돼요. 그죠? 근데 전류원은 이상적인 전류원과 내부 저항, 내부 임피던스와 병렬 회로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 전압을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이상적인 전압원은 부하에 상관없이 항상 단자 전압이 일정을 해요. 그죠? 여기 어떤 부하를 연결하든 간에 단자 전압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전압은 이게 이제 0이 아니에요. 어떤 유한한 값을 가져요. 그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요런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 전원 장치를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원 장치는 이상적인 전압원 V와 내부 저항, 그죠? 내부 저항 R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자, 그럼 실제 전압에서는 만약에 부하 저항이 90옴이에요. 90옴이면은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죠. 전압 법칙을 이용을 해서 회로 방정식을 만들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전류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R분의 V, 그죠? 오행 법칙 써가지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과 쓰면은 0.1A가 돼요. 그죠? 이 회로에는 0.1A가 흐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그죠? V는 IR이죠? 오메 법칙. 그죠? 그래서 9V가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부하 저항이 90옴에서 190옴으로 바뀐다면은 부하 전류와 부하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부하 전류와 부하 전압이라는 얘기는 실제 전원 장치의 양단 단자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될까요? 요게 190으로 바뀌어요. 요게.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0.05A가 되겠죠? 0.05A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0.05에다가 90이니까 4.5V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항이 부하가 바뀌면은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다시 말해서 전원장치의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단자 전압이죠.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전압원은 이렇게 부하에 따라서 단자 전압이 변해요.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전류원도 마찬가지겠죠? 전류원은 마찬가지예요. 전류원도. 자, 전류원은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번과 전류원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편의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선택하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과 전류원을 상호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변환하냐면은 이렇게 전화번, 이상적인 전화번이 있죠?
현재 전화번호 있으면은 내부 저항이 R이에요. R. 그러면 요거를 직렬로 연결된 내부 저항을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꾼 다음에 병렬로 연결시켜주면 돼요. 이게 서로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개는 똑같아요. 전기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10V예요. 10V고 저항이 2ohm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전압원이 있을 때 전류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이게 단락이 되면은 전압원인 경우는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시키면은 몇 암페어가 흐르죠? 단락을 시키면은 5암페어 흐르겠죠? 그죠? I는 R분의 V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5암페어 이렇게 써주고 요 저항은 어때요? 똑같이 2ohm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류원인 같은 경우는 이걸 개방을 시켰을 때 전압이 얼마가 나타나는가를 보면 되죠. 자, 얼마가 나타나요? 5암페어가 여기가 개방됐으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5암페어가 이 저항을 흐르면은 5 곱하기 2에서 10V 나타나겠죠? 그죠? 여기에 오픈된 단자 전압이랑 똑같죠? 그죠? 10V.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변환을 할 때, 자, 그래서 전압원에서 전류 구할 때는 쇼트 시키고 전류원에서 전압을 구할 때는 오픈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각각을 변환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에서 실험실에 쓰는 이제 정절 파워 서플라이들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전원 장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직류 전원 장치, 그래서 정전압, 정전류 전원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전원 장치가 아까 얘기한 그 이상적인 전압원 또는 이상적인 전류원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류원에서는 부하가 바뀌면은 전압 또는 전류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에 내부에 이제 그 피드백 컨트롤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에 흐르는 전압 또는 전류를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압 전류를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전원이라 하면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주는 장치고 정전류원이라고 하면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는 장치인데, 실제 우리가 여기 쓸 때는 그런 것들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전압원에서 전류는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정전류원에서의 전압은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예요. 뭐 정전압 전원장치, 뭐 정전류 전원장치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전압이냐 정전류냐 하는 것은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요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채널 2채널짜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채널 1의 전압을 12V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전류를 1A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단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모터라든지 그죠? 이렇게 부하를 연결시켰어요. 연결시키면은 여기 설정된 대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만약에 부하가 여기에 24ohm이에요. 자, 24ohm이면은 여기에 부하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일까요? 24ohm이면은 부하 양단에 12V가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6ohm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6ohm이면은 최대가 12V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6옴이면은 2A가 흘러야 되는데, 그죠? 2A가 흘러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1A로 설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2A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1A가 흐르게 돼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요 그림을 봅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이 바로 부하가 6옴일 때예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6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 R. 그죠? 여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24옴이다, 부하가. 만약에 12V면 어때요? 저 12옴이면은 요 점이 될 거예요. 그죠? 12옴. 자, 그래서 12옴을 기점으로 해서 부하정의 저항이 커지면은 최대가 12V니까 12V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는 정전압원으로 동작을 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전류값이 12옴일 때, 24옴일 때, 뭐 36옴일 때 뭐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전류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 전류가 바뀌는 거는 요 안에 내부 회로에서 자동으로 피드백 회로가 있어서 전류를 바꿔줌으로써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전류를 바꿔줌으로써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상적인 전압원이랑 비슷하죠. 그죠? 단,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부하가 12옴을 넘어가면 안 돼. 부하가 12옴보다 작아진다 하면 그때는 1A 이상은 흐를 수가 없으니 1A 이상은 흐를 수가 없으니 그때부터는 전압이 바뀌어요. 1A를 항상 해주면서. 그래서 요때는 뭐 12V, 요때는 어떻게 돼요? 6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부 회로가 이렇게 부하가 바뀌면에 따라서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게끔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전압 정전류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하에 따라서 여기에 뭐 이렇게 CC 모드냐 CV 모드냐 이렇게 아마 바뀌는 뭐 LED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하가 바뀜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CV 모드다, 정전압 모드다. 그래서 여기서 동작을 한다. 이 파워 서플라이가 하는 얘기고, 부하가 12옴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동작을 한다. 그죠? CC 모드라는 거는, 그죠? 여기서 동작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정전압 정전류 장치는 실제 우리가 그 아이디얼한 그 이상적인 정전압 정전류원을 상당히, 물론 제한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설정한 값만큼 제한이 있지만은 상당히 유사하게 재현을 한 장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압원, 전류원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초 회로 있죠. 뭐 키르요페 법칙이라든지 뭐 AC 교류 회로라든지 뭐 그죠? 다 RL 회로, RC 회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정리라는 게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상적이지 않은 전압원, 그리고 실제 전압원에서는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이 있어가지고 부하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는 전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데, 그 부하, 여러분 뭐 스피커 같은 거 보면은 그 임피던스가 이제 스피커마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매칭을 시켜줬을 때만 우리가 최대의 전력이 전달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 소리가 다 작아져요. 정확히 같은 값이 아니면. 너무 커도 작고 너무 작아도 소리가 작아져요. 그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이 아닌
실제 전화번에서는 요 최대 전력 전달이 되기 위해서 요 내부 저항과 내부 임피던스와 부하 저항 사이에 관계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딱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자, 우리 RL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I제곱 RL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I제곱 R.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되는데, 문제는 PL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유도를 해보면은 그게 바로 이게 최대 전력 전달 전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을 때.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해져 있죠. 요거 상수예요. 그죠? 요것도 상수예요. 여기서 VTH와 RTH는 상수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걸 변수로 봤을 때 요 함수가 그죠? 요걸 변수로 봤을 때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책 보면 다 나와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안 보고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강제 이제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풀어가지고 요거 식쓰면 뭐 여러분들 더 번거롭고 하니까 손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